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대출 전략으로 집 한 채 없이 시작한 저희 부부가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에서 다루는 대출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봤더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대출이 복잡하여 손해를 보면 어쩌지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디딤돌 대출, 그게 무엇이며 그것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더 많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정책, 부동산 중개인도 대충 설명하는 제도들, 그런 정보에 어려워하지 말고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세요. 저희 부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출이 무서워 전세 살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 전략을 알게 된 순간 자산을 만드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생애 최초 대출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이 정책을 통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재테크가 처음이신 분들, 신혼부부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조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상품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 대출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형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생애 최초 대출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미혼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은 디딤돌과 유사하지만 생애 최초 조건을 충족하면 LTV가 80%까지 상향되고 금리도 추가로 우대됩니다. 세 번째, 보금자리론은 자산이나 주택 면적 제한이 없고 자녀가 있을 경우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 상품은 원칙적으로 DSR을 보지 않지만 은행 내규에 따라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지만 주택가격이나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제약이 적고 특히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까지 허용되므로 대출 한도 면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자, 이 외에도 보증 상품인 MCI와 MCG를 활용하면 방공제 없이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LTV가 높더라도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 하나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이 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그런 공제 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해당 보증은 신용점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은행에 따라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조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미혼 직장인은 16억 원짜리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9억 원에 전세를 끼고 매수했습니다. 본인의 종잣돈은 3억 원도 되지 않았지만 생애 최초 대출의 LTV 80% 혜택을 이용해 4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전세 보증금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와 생애 최초 대출을 조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고급 입지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자산 상승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역시 생애 최초 대출을 통해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선택한 상품은 아낌 2 보금자리론이었고 당시 금리는 3.8%였습니다. 저희는 시중은행을 먼저 알아보았는데
DSR 규제에 막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 은행의 답변을 받아 부랴부랴 다른 대출을 알아보았고요. 보금자리론에서는 DSR 규제가 없다는 것을 찾아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덕분에 일반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낮았고 자격 요건만 잘 맞추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승인까지 이어졌어요.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덕분에 이후에도 여유 자금을 활용해 투자 여력도 생겼고 주거 안정성과 함께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 단순한 금리나 한도만 좋은 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직접 체감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조건을 충족하려면 주택 보유 이력이 단 한 번도 없어야 하며 일부 상품은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단순히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주택 가격, 향후 자산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선적으로 정책 상품을 활용하고 한도가 부족하다면 시중은행 상품과 혼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MCI, MCG 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 한도를 극대화하거나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조합해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생애 최초 대출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의 자산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 도구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다양한 정부 지원과 금융 혜택을 통해 보다 적은 자본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첫 내 집 마련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